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남부지방에는 밤사이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네, 밤사이에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또 추가 피해는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큰 추가 피해가 나지 않을까 우려가 됐는데요. 어떻게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전남 장흥과 또 해남, 경남 산청 등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고요. 또 태풍으로 피해가 컸었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가 7시를 기해서 지금은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전남 해남에 한 90mm 안팎, 강진 70mm, 경북 포항에서는 40mm 안팎, 부산이 한 46mm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초 남해안에 한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서 영남 지역은 또 추가 피해가 나지 않을까 우려가 됐었는데요. 네. 다행히 예상보다는 적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아직 영남 지역에 큰 추가 피해가 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 쪽에 큰 비가 내렸었는데 해남과 무안에서는 주택 담장이 무너지고 도로와 마당이 침수되는 작은 피해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소방본부에 네. 접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가을치고는 또 제법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영남 지역의 복구 작업에는 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가늘어졌고 또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가 그쳐가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10월에 이례적으로 태풍도 왔고요. 또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거든요. 좀 이상한 가을 날씨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지난 여름도 참 유난했지만 올해 10월은 또 태풍이 북상했고 또 네. 이렇게 강한 비가 자주 내리는 것은 또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월 한 달에 내리는 비의 양이 약 한 50mm 정도인데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말까지 예년 강수량의 한 2배 정도 되는 비가 네.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올해 10월에 비도 작고 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것은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주로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입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서 봤듯이 이 고기압이 올해 전례 없는 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 남쪽만 보면 10월인데도 불구하고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나타나는 기압 배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은 아직 좀 여름에 가깝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북쪽 대륙에서는 이제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고 일사량이 적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찬 공기가 슬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는 건데요. 제가 자주 설명할 때 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사람도 성격이 서로 다르면 다툼이 잦고 강하게 부딪히는 것처럼 공기도 성질이 서로 다르게 되면 아주 강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태풍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데요. 19호 태풍이죠. 이번 태풍은 어디에 있고 또 진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태풍 차바에 이어서 지난 수요일 오후 3시쯤에 제19호 태풍 에어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에어리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제출을 한 것이고요. 폭풍을 의미합니다. 또다시 태풍 소식이 들려와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 태풍은 한반도와는 상당히 떨어져서 북상 중이고 크기도 작고 또 세력도 약해서 우리나라에 별다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태풍은 홍콩 남쪽 약 한 200km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아마도 일요일쯤이면 마카오를 지나서 베트남 동쪽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풍은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엔 소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중국 남쪽의 태풍이 소멸하면 이 남겨진 비구름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네. 이번 태풍은 워낙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멸을 하기 때문에 남겨진 태풍 비구름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참 다행인 소식인데 그래도 올해 워낙 날씨가 이례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또 추가 태풍 피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실제로 서태평양에서는 태풍이 12월까지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우리나라 기압 배치라든가 공기 흐름 자체가 북쪽, 그러니까 대륙 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11월에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북상할 확률은 좀 아주 희박하다. 뭐 네. 이렇게 네.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달 말까지는 가능성을 좀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 전해드렸듯이 올해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변수이고 실제로 과거에도 10월 23일까지는 한반도에 태풍이 영향을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또 올해는 지난해 슈퍼 엘니노의 여파로 태풍이 주로 발생하는 구역인 서태평양의 수온이 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닷물 온도가 높다 보니까 태풍의 활동하는 시기가 뭐 점점 늦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고요. 또 이번처럼 여러 조건들이 맞아서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 쪽으로 열리게 된다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또 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낮긴 하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워낙에 이례적인 기상현상들이 네.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달 말까지는 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내일은 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요. 네, 앞서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렇게 충돌한 후에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르게 물러가면서 북쪽에 있는 찬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강하게 끌어내립니다. 따라서 갑자기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9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고요. 네. 강원도 철원의 경우는 4도까지 내려갑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어느 정도만 있다면 아마 산간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지 않을까 예. 전망이 되고 있고요. 태풍이 북상할 정도로 이번 주까지 늦더위가 이어졌는데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찬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체감 온도는 내일 꽤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말에 야외에 나갈 계획이 있다면 옷차림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기온 변화가 크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셔야겠고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올라가지만 당분간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